자, 오늘은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은 이전 연도까지는 매력적인 직업 계고 육성 사업, 줄여서 매직 사업으로 불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으로 이름을 바뀌어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실력을 키우는 학교, 꿈을 이루는 학교. 이 4가지 유형은 제가 나중에 유형별로 나눠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겠고요. 오늘은 이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방안을 좀 제시해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생 주도 학습 프로젝트예요. 일단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학생 전용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학과별 3명 이상이 주도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은 스튜디오니까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서 이후 행사라든지 촬영이라든지 편집 홍보 주도를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예요. 자, 그 다음은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1대1 수업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바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이왕 할 거라면, 아니면 1대1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더 초빙해서라도 학생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 구성 인원은 4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담임, 부담임, 상담교사, 취업 전담교사를 둬서 매일이 안 된다면 격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뭐 자소서라든지 포트폴리오 이런 교육들을 전문가와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자기주도 역량 강화입니다. 진짜 좋은 어부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2가지를 추천하려고 해요. 개인 블로그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왜 가르쳐 주느냐? 자소서 포트폴리오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워블로거가 됐을 때는 자기 스스로 수익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 과정도 알게 되고, 이게 역량이 쌓인다면 나중에 학교 공식 블로그 제작을 하는 경우에도 아주 유리한 이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 내용이라든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 블로그를 쌓는데 역량이 쌓인다면 그 중에서 전문가를 하나 뽑아서 학교 블로그를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이 영등포 공고 같은 경우도 이분도 이제 학교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학교에 대한 소식들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 정리도 잘 되어 있어서 저절로 학교 홍보가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 처음에 블로그를 개설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야겠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료를 올려놓고 그걸 구성하면서 천천히 홈페이지, 블로그를 꾸며도 늦지 않아요. 다음은 이제 유튜브인데, 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제이플라라는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세요. 구독자가 1670만 명이고요. 조회수가 이게 얼마인가요? 2억 7천인가요? 27억인가요? 이렇게 많아요. 이게 구독자 30만 명만 된다고 하더라도요. 평균 그 의사들 연봉이랑 맞먹는다고 해요. 이제는 내가 가진 능력을 겸손하게 낮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보여주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본인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장을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 유튜브를 만들면 목표는 그거예요. 학생 전원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개별 구독자 1000명 이상을 만들면 그들이 알아서 컨텐츠들을 쭉쭉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과별 3명 이상은 파워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내용과 준비는 여기 써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마찬가지 이제 그 중에서 역량 있는 유튜버들이 나온다면 학교 유튜버를 만들어서 그 중에 이제 학교 유튜브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다음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PBL입니다. 이제 Project Based Learning의 줄임말인데 학교 이 공부를 프로젝트화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과목 합동 수업을 하는데 주제 토의라든가 이제 대학이나 관련 산업 전문가를 연계를 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학생들이 해결책까지 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 하는 과정을 선생님들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룹별 과제를 같이 선생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실을 활용해서 바로 자료화 시키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블로그나 유튜브들을 활용해서 팟캐스트까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학과별 프로젝트로 이렇게 꾸며봤거든요. 하나만 볼까요? 자, 뷰티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자,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 과제를 자료화 해야겠죠. 그리고 지역 연계를 하는 방법도 있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네일 아트, 마을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실전에 내가 이렇게 내 능력을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자료화해서 나중에 취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육성 전문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한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공무원 대비반 구성, 공기업 대비반 구성, 자격증 대비반 구성, 그리고 지역적 연계 직업 체험 활동은 어떻게 하는가까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가 학생들을 만들기 위한 교사의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교사 역량 강화를 하는 것도 제가 쭉 적어놨어요. 기존의 매직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교사당 연수 이수 시간이 평균 6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 사업에서도 최소 1인당 80시간 이상 정도는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되는 것들은 마찬가지 제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인성 예절 교육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능력이 평준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계, 컴퓨터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사람들에게서 학생들에게서 차별을 보일 수 있는 거는 결국 인성일 거예요. 예절일 거예요. 그래서 요 교육을 따로 하는데 요 인성 예절 같은 교육도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뒀어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간은 연 4회 분기별 운영을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재구조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혁명에 맞춘 재구조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선생님들만 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컨설팅을 하고 따로 TF팀을 운영을 한 다음에 그렇게 나온 결과도 외부 자문기관을 편성 운영을 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TF를 구성하는 방법은 제가 대충 이렇게 나눠봤어요. 홍보기획부, 학력향상부, 취업지원부, 창의인상부, 복지부, 연계활동부, 연구평가부. 자세한 내용은 옆에 달아뒀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을 이제 간단히 서머리 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1대1로 진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뭔지, 그래서 이 학생들의 개인별 이제 고민을 풀어주다 보면 전체의 역량이 올라가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자기주도 역량 강화를 시켜주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면 좋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티칭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교사 역량 강화, 인성 예절 교육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학과 재구조화를 해서 3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 TF팀도 구성을 해서
진짜 혁신하는 특성화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요거를 실천하고 그 이상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는 우리 이제 학교의 몫인 것 같아요. 더 나은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